네, 저희가 아마 이례적일 거예요. 원티드에서 4번의 강의를 연속으로 했었고요.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을 이제 받았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그리고 말도 빠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은 머리 아프셨을 거예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걸 1시간 안에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 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너무 많은 얘기를 했으니 집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리더 문화 에센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직 문화 우리 조직에 너무 잘 정립되어 있고 잘 내재화되어 있고 전파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거 너무 잘하는 회사 내 눈으로 봤다, 들었다 말고요. 겪었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정말 드물더라고요. 조직 문화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통용된 지가 약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게도 12년, 13년 전에 조직문화팀이라는, 그때 당시는 조직문화라는 단어보다 기업문화를 많이 썼기 때문에 기업문화팀장을 맡게 됐지만, 사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직문화가 너무나 명료해, 나 이제 조직문화 통달했어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문화 붐이 일어난 지는 한 5년, 7년 정도 남짓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시발점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토스 같은 기업들, 우아한 형제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많은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런데 아직도 그 회사들이 그 키워드로 연결되는 걸 보면 다른 후발주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좀 이런 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조직 문화를 정의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조직 문화를 사실 처음 공부할 때는 막 영어도 못하는데 원서를 막 번역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 우리나라에 자료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원서들을 봤을 때 하나 배운 거는, 많이 배우진 못했어요. 하나 배운 건 조직 문화는 조직마다 달라야 한다 라는 걸 배웠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회사, 너네 회사랑 비슷해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같아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산업이 같아도 구성원들의 구성이 다르고 또 스테이지가 다르고 자본금이 다르고 시리즈가 다르고 또 고객이 다르고 아니면 CEO의 인사 철학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같은 회사는 없습니다. 때문에 조직 문화 또한 달라야 합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달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회사에 핏하게 맞는, 내 대표의 생각에 동기화된, 그러면서 구성원들에게 잘 전파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도출하는 게 참 어려웠고요. 도출을 했다고 해도 사실 그거를 구성원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고 손에 잡히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이 미드업의 출발점이 된 컬처북이었습니다. 제가 브랜딩 컬처북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네. 아주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걸 쓰느라고.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덱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덱을 진짜 집대성을 했습니다. 거의 8만대장경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잘 정리해놨는데 왜 전파가 안 되지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리더에게 정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은 건 아까 세연님이 앞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문화는 실질이고 실질은 사람이고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문화를 표현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 리더를 눈앞에 두고 포스터를 만들고 덱을 만들고 이벤트를 하고 굿즈를 주고 다 해보셨죠? 네, 조직 문화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쭉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 또한 열심히 했습니다. 좀 이르게 해서 시행착오를 빨리 끝내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 열쇠는 사람에게 있었고 그 사람은 리더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돌리시면 안 되니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조직 문화 고민 왜 하세요? 네, 정답이 다 나왔고요. 첫 번째 생각했었던 건 저의 미션은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게 해서 몰입도를 높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조금 더 이걸 조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조직 문화 고민 왜 하냐라고 하면 저는 귀결되는 건 조직의 성공, 살짝 잔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서 잔인하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조직 문화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조직의 성공,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왜 만족해야 될 것 같으세요? 행복하라고? 아닙니다. 만족해야 리텐션이 좋기 때문이죠. 구성원들이 왜 몰입해야 될까요? 집중 잘 되라고? 아니죠. 성과 잘 내라고. 그래서 조직의 성공에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외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저 찾아와 주세요. 네,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답변에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정답이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10여 년간 조직을 고민하면서 정말 밥 먹고 조직만 고민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제 동생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워커홀릭인지 아실 텐데 정말 13년, 14년을 조직만 고민한 결과 이러면 조직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CEO와 구성원의 간극을 좁히면 그 조직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CEO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대표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 잠깐 지우고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초기 스타트업을 사랑하고 초기 스타트업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CEO랑 회사가 굉장히 잘 연결되는 조직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회사로 생각하든 CEO로 생각하든 그 CEO와 구성원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가지 정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간극이 있냐면요. 이런 간극들이 있습니다. CEO와 구성원의 역량이 다를 거고요. 역량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보가 다를 거고요. 또 오너십도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대표면 훨씬 더 높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몰입도, 의사결정 방식, 또 보상도 다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수만 가지 간극을 좁히는 것이 구성원들이 CEO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조직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이 강의의 제목이 힌트입니다. 그 간극을 리더로 연결하고 문화로 동기화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리더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리더 문화,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서 문화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이 CEO, 리더, HR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CEO와 리더, HR이 따로 놀면 리더 문화는 절대 존속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싱크가 돼야 되냐면요. 어느 정도로 싱크가 돼야 되냐면요. 이게 사실 라포라고 말하기도 너무 약하고요.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CEO가 리더, 그리고 HR이 리더를 정말 신뢰해 줘야 합니다. 여기 HR 담당자들 손 들어보실래요? 많으시군요. 그러면 HR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나 CEO님이랑 완벽하게 싱크돼 있어. 우리 정말 단단하게 신뢰해. 이심전심이야. 나는 분 손.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정말로. 이거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세연님이 말했던 것처럼 끝장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간과 라포와 노력과 에너지와 많은 것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단단하면 저는 리더 문화 70%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EO가 리더를 지원하고 HR이 코치하고 이 과정이 리더 문화의 핵심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리더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딱 봐도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해 보이죠? 네, 거의 전문 강사 같아 보이죠? 제가 마이크를 정말 많이 잡고 무대에 많이 올라간 HR러거든요. 그런데 너무 후회하고 너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HR이 강압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주입해서 조직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즐기느라고 몰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듣겠거니 했는데 사실 리더 문화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럴수록 방어 기제가 발동됩니다. HR이 당신 근면하세요 라고 하면 근면해질까요? 나 찍혔군. 저 사람이 나 지켜보겠군. 아, 이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정말로 슬픈 현실이지만 HR이 더 이상 뭔가를 주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리더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얘기가 아까 세연님이 앞서 말씀드린 리더가 무대 위에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을 스포츠팀이라고 생각한다면 CEO는 이제 구단주가 돼야 하고 리더는 감독이 돼야 하고 HR은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사실 그 필드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제가 코치라니. 코치 화면에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너무 슬프지만 인정해야 하는 사실. HR은 이제 서번트십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돼야 되고요. CEO는 구단주가 되어서 감독을 지원하고 큰 틀의 가이드를 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네, 리더만이 이 팀의 감독입니다. 그럼 감독 역할 볼까요?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경기의 승패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요. 또 조직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을 전파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재밀도 관리자. 선수를 기용하고 또 방출시키고 또 성장을 시키고 2군에서 1군으로 옮기고 아니면 1군에서 2군으로 옮기고 더 보상하고 리텐션 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리더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리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역시 하나 남는 건 조직 문화. 이 모호한 조직 문화가 절대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직 문화를 한번 쪼개보려고 해요. 조직 문화는 제가 정의한 거고요. 사실 조직 문화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 숨소리가 너무 크죠. 조직 문화를 정의해 봤는데요. 조직 문화는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혹시 동의되시나요? 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조직이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이 될 것이야 라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누구와 갈 것이야 라는 그 가이드,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웨이, 방식, 약속, 이것이 바로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이것에 대한 단단한 약속, 이것이 조직 문화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말하는 리더 문화는 갑자기 어려워졌죠. 리더가 문화를 조직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리더 문화입니다. 이거 가려도 아시겠죠? 리더는 뭐 한다고요? 안 보고 말하셔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리더가 문화를 조직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도대체 어떻게 스며들게 하는 거야? 리더가 뭔지도 알겠어. 문화가 뭔지도 알겠는데 스며드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 리더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서 문화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청학동처럼 막 이렇게 그런 본보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는 과정, 내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리더 문화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실수를 했다고 그랬죠? 컬처 덱으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읽고 너무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이행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걸 보면서 구성원이 쟤 또 나대네, 쟤 또 깝치네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 모습을 보고 구성원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감화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저렇게 일을 하면 우리 조직에서 성공하는구나, 우대받는구나, 아니면 성과가 나는구나, 커리어가 좋아지는구나, 인정받는구나를 리더의 성과 창출 과정을 보면서 동의, 공감, 그리고 감화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는 포스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처럼 HR러가 앞에 나와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1번 신뢰 외우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리더가 성과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결국 해야 하는 건 내재화입니다. 리더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과정. 사실 첫 번째 단계는 CEO가 리더에게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두 번째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또 뭐 하위 리더가 있으면 그 투티어 리더가 다시 구성원에게,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과정이 완전히 일어났을 때가 바로 내재화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리더 문화이고요. 이것이 CEO와 구성원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회사와 구성원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래서 조직을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리더 문화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직 수평 조직이고 우리는 모두가 리더다. 그런데 어떻게 리더 문화를 퍼뜨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 많았었는데요. 저는 필연적으로 조직은 위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계가 없는 조직이 존재할까?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조직이 진짜 조직이 아니거나, 조직의 모습이 아니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계가 없는 조직은 솔직히 저는 좀 위험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대화를 지향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위계를 조금 플랫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할 수는 있으나 위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다라는 점 전달드리고 싶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니저가 선수가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매니저는 감독이어야 하고, 답답해서 축구장으로 뛰어나가는 그 감독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핸즈온 업무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무자르듯이 내가 IC로서 있었을 때 업무를 딱 잘라내고 내일부터 매니징만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향점은 나는 지금까지는 선수로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감독이 돼야 해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R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한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건 시점이고요. 미리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리 부여될 수 없으면 미리 약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기회를 주고 보상을 줬는데, 권한과 보상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내 기대만큼 리더의 역할, 아까 세 가지 역할을 잘 이행하지 못해. 그러면 어떡하죠? 그건 HR 실패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과 창출하는 부서, 마케팅 부서, 뭐 사업 부서, 거기에 실패 비용이 있죠? HR도 실패 비용이 있어야 해요. 채용 실패 비용도 있고, 매니저로서 권한을 주고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한 실패 비용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보상은 우리나라 노동법상 회수가 굉장히 어렵고 그걸 이렇게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책수당이라든지 뭐 비누적식 연봉보상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1차적으로는 장치를 주고, 그 다음에는 베팅을 하는 것도 사실 HR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까 봐
보상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책임만 준다.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온전히 몰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리 부여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사실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리더가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HR 분들이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그리고 응원과 그 코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저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요. HR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조직이 왕따 같죠? 근데 이제 너무 행복하게도 그 역할을 리더가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실 HR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외롭게 하지 말자는 사명감을 가진 HR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걸어간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것이 리더가 버닝되지 않는 굉장히 큰 비결입니다. 이게 사실 인간을 상대하는 게 일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 정서적인 박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그 물리적인 데미지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우리 그 한마디 말에 갑자기 오늘 하루에 일을 하기 싫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저는 조직에 HR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조직 문화를 얘기하면 이런 분들 있어요. 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지? 왜 조직을 한 색깔로 만들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로 일렬종대 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조직의 결, 맥락, 그리고 향, 방향을 정렬시키는 거지 모두를 다 빨간색을 입혀, 모두를 다 일렬종대시켜 라고 하는 것이 조직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할 때도 이런 결과 향을 미리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은 나는 이 결과 맞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방향성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사업은 복사와 발전의 반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CEO가 리더를 그리고 리더가 구성원을 이런 식으로 복사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조직의 성공에 다가가는 아까 전에 제가 그 간격을 줄이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좋은데 알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어. 리더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조직이 없어 라는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